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츄리온 하면 삼성사가 있죠. 바로 이 셀츄리온이라는 회사, 바이오의 약품 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합병하는 회사, 셀츄리온 헬스케어는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년 7월 달에 통합 애증인 셀츄리온 제약은 보니까 의약품 개발 생산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셀츄리온이 셀츄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셀츄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츄리온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데요. 이 비율을 보니까 셀츄리온 헬스케어 한 주당 셀츄리온 보통 주식을 약 0.45주를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셀츄리온 헬스케어 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셀츄리온 이 주식을 4.5주 이렇게 배정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합병 가액은 보니까 셀츄리온이 148,854원, 헬스케어가 66,874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한다. 이럴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이 보니까 10월 23일에서 11월 13일까지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각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보니까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하면 셀츄리온은 15만 814만 그리고 셀츄리온 헬스케어는 67,251원에 매수 청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합병 전 상황을 한번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센츄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9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츄리온 홀딩스는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죠. 그래서 센츄리온 홀딩스가 셀츄리온의 20%, 그 다음에 셀츄리온 헬스케어의 24.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츄리온이 또 셀츄리온 제약의 지분을 54.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셀츄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이 11.2%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최대 주주 서정진 회장이 셀츄리온 홀딩스를 98.1%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이 합병법인이 생기죠. 통합된 합병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니까 21.5%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합병법인에서 셀츄리온 제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54.8% 변함이 없죠. 그럼 이렇게 합병 전과 합병 후의 구조를 딱 보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의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영향력에 따라서 회사의 발전이 좌우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셀츄리온의 그 IR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셀츄리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학 시장을 선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를 증가하고 미국 신약 진펜트라 허가 승인 이게 뭐 스텝 1단계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 그러면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을 모방해서 만든 의약품을 뜻하죠. 그래서 오리지널 상품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한다 이런 뜻에서 시밀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케미칼 간 시너지를 강화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별 합병을 통해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 절차는 이렇습니다. 녹화하는 시점 바로 어제 8월 17일 날 의사의 결정이 되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병 신주 상장은 내년 1월 12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 기대 효과라는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제 거래 구조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죠. 합병 전에는 제품 생산에서 마켓 판매까지 보면은 이 중간에 셀츄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재료를 매입하는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 됐는데 합병 후의 거래 기준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되어 버립니다. 제품 생산에서 마켓 판매까지 이렇게 단순화됐다. 거래 구조 단순화를 통해서 투명성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증진한다. 이렇게 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합병의 포인트는 이런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이게 눈에 가장 제 생각으로는 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을 개발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병 전 거래 구조가 보면은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 셀츄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뭐 분식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냐 영업외이익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래 구조를 이렇게 단순화시켜 버리면은 이제는 셀츄리온 헬스케어하고 셀츄리온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매출 인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제거되고 그 다음 매출 발생 시점 차이가 사라지며 수익 인식이 명료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인식이 명료화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재고 인식 기준 변경으로 원가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어떤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셀츄리온의 삼총사,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 셀츄리온 제약 이 가운데서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고 이 통합된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제약은 내년 7월 달에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당 합병 가액은 보면은 셀츄리온의 148,854면 그 다음 셀츄리온 헬스케어가 66,874원으로 1대 0.4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합병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은 10월 23일에서 11월 13일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면 셀츄리온은 15만 813원, 셀츄리온 헬스케어는 67,251원에 매수를 청구하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합병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재무제표상 매출 발생 시점의 차이가 사라져서 수익 인식이 명료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 전 거래 구조와 합병 후 거래 구조가 이렇게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서 합병법인 매출 인식까지 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두는 투자자 신뢰 증진이 된다. 이게 바로 합병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장호의 경제교실 셀츄리온과 셀츄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